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46살의 여성입니다. 그 일이 있기 전 평범한 가정주부로 따뜻하고 성실한 남편과 둘이 오순도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지난 세월이 저를 찾아와 모든 걸 뒤집어 놨죠. 밖에서 낳아온 아이, 그리고 그 아이의 입을 통해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 테니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이야기의 시작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11살 딸아이부터입니다. 쪽지 하나 달랑 들고 주말 아침 저희 집 문을 두드린 어린아이가 제 남편이 자신의 친아빠라고 했고, 저는 너무나 큰 배신감에 남편과 다툰 후 눈물만 흘리게 됐죠. 물론 이에 남편은 발작을 하듯 반박했습니다. 여보, 절대 아니야. 날 몰라? 단순히 저 애가 찾아와서 내가 아빠라고 한마디 했다고 그걸 믿고 울어? 날 원망해? 와, 진짜 미치겠다. 정작 울고 싶은 건 나야. 얼마나 나에 대한 신뢰가 없었으면 이러겠어? 실망할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나라고, 나. 저 아이가 당신 이름을 알아. 야, 보이스피싱범도 내 이름 알아. 중국에서 사기치는 것들은 내 가족 이름까지도 안다고. 뭐 그럼 걔들은 내 형제야? 아님 걔들도 내 자식이야? 이름이야. 요 앞에 우편함만 뒤져도 나오는 거고. 개인 정보 얻는 거 어려울 것도 없다는 거 당신도 잘 알면서 왜 그래? 당신 사진까지 가지고 왔잖아. 저건 뭐라고 설명할 거야? 이 아이 엄마랑 만났던 사이 아니야?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은 맞고? 제 말에 남편은 한숨을 쉬더니 머리를 긁었죠. 사귄 건 맞아. 잠깐 만났어. 하지만 애는 없었어. 애가 있을 리가 없다고. 이런 말 뭐하지만 이 남자 관계가 복잡한 여자였어. 그래서 헤어진 거였고. 근데 10년 넘어서 갑자기 내 아이라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나 진짜 억울해. 당신은 날 믿어줘야지, 어? 하지만 여보, 내가 그간 당신한테 이 정도였어? 나 당신한테 그건 어떻게 했어? 우리 엄마가 그 지랄을 해도 난 언제나 당신 편이었어. 근데 아침부터 문 두드린 이 어린애 때문에 나한테 배신이니 이런 소리라는 거야? 나 진짜 당당해. 유전자 검사부터 하자고. 뭐? 검사를 한다고? 그래. 난 당당하니까. 검사 받을 거야. 그땐 당신도 사과해야 할 거고. 저는 그런 남편이라도 믿고 싶은 마음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니라고, 절대로 아니라고 발뺌을 하는 남편을 보면서도 그 아이와 똑 닮은 인매를 보며 저는 확신했어요. 저 사람 딸이 맞구나 하고 말이죠. 여자의 촉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이의 눈에 확신이 있었고 남편의 얼굴에 드러난 당황스러움을 읽는 게 딱히 어려운 일도 아니었고 말입니다. 실제로 유전자 검사는 총 2곳에서 진행을 했어요. 사설이라고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이유였지만 결국 2곳 다 친자로 확인이 됐던 겁니다. 때문에 저는 무척이나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죠. 막말로 헤어진 전 연인에게 자신의 아이가 몰랐을 가능성 충분합니다. 작정하고 여자가 임신 사실을 숨기면 남자가 알아내는 거 어렵다는 것도 이해하죠. 하지만 문제는 아이의 나이가 11살이라는 거였습니다. 남편과 제가 만나기 시작한 게 13년 전이었고 당시 결혼은 8년 차였으니 저와 만나는 도중에 다른 여자와 만났다는 게 문제였어요. 즉, 저를 만나며 다른 여자도 만났다고 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심지어 아이의 생일까지 따져보니 저와 결혼을 하려고 하기 직전이었다는 것까지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이혼을 요구했죠. 큰소리치던 남편은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미안해. 나도 일이 이렇게 될 줄은 전혀 몰랐어. 그때 술을 좀 과하게 먹었고 우연히 만났던 적은 있어. 하지만 정말로 아무 기억도 없었고. 여보, 나 몰라? 어? 언제나 아니라며.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거라며. 나도 당신 믿고 싶었어. 하지만 지금 결과를 봐. 날 만나면서 다른 사람도 만났다는 거잖아. 맞지?
기억이 없다니까. 나도 미치고 팔짝 뛰겠어. 그 여자가 날 술김에 어떻게 한 게 확실해. 여자만 그런 일 당하는 줄 알아? 남자도 생각보다 그런 일 많아. 걔가 날 못 잊고 질척거리려고 했을 거라고. 누가 봐도 놓치기 아까우니까 이런 짓 했을 거란 말이야. 왜? 그 돈 노린 여자들 있잖아. 임신으로 남자 발목이라도 붙들 생각만 하는 그런 골빈 여자들. 돈을 노렸거나 발목 잡으려고 했으면 진작에 아이 데리고 왔겠지. 하지만 지금까지 숨기면서 키웠다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들지 않아. 그리고 죽은 사람이라도 말 함부로 하지 마. 지금 상황에 당신 누구 편 들어? 당신이랑 나랑 산 세월이 얼마야? 결혼은 8년이지만 안 세월이 10년이 넘는데 날 몰라? 내가 어떤 사람이야?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 실제로 남편은 정말로 좋은 사람이긴 했습니다.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 저는 저만큼 결혼 잘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사실 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어요. 자궁 내막증이라고 자궁 내막 조직이 자궁 밖에서 자라는 질환인데 그것 때문에 나팔관이 손상되어 영영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된 거였죠. 때문에 저는 결혼을 평생 못할 줄 알았습니다. 애초에 꿈을 꾼 적도 없었죠.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저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어 줬던 겁니다. 절대로 맘바뀔 일 없고 평생 둘만이라도 충분히 행복하자는 청혼과 함께 말이에요. 물론 제 불임을 모두가 남편처럼 받아들인 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저를 못마땅해 했죠. 아니, 정확히는 저를 처음부터 증오하셨어요. 어디서 저런 떠리로도 안 가질 걸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겠다고? 너도 참 양심이란 게 없니? 어떻게 그 하자 있는 몸으로 우리 아들한테 들러붙을 생각을 해? 아니, 남자는 그럴 수 있어. 내 여자가 당장이야 좋고 못 보면 죽을 것 같으니 눈 뒤집혀 청혼할 수 있지. 하지만 그럴수록 여자가 중재를 잘해서 적당히 끊어냈어야지. 좋다고 덥석 그걸 받아? 그 말에 남편이 바로 저를 감싸줬죠. 엄마, 내가 좋다고 하자고 했어. 이 사람 거절을 몇 번이나 했고. 나한테 그래 나. 왜 엄한 사람을 자꾸 덥석 받느니 들러붙었느니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엄마 아들이 그랬다고. 내가 결혼 안 하면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함부로 하지 마. 이놈이 진짜. 너 미쳤어? 우리 집안 그래도 손 귀한 집이야. 너 하나 낳으려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근데 저런 하자 있는 애를 데리고 오면 뭐 어쩌자는 거야? 이렇게 우리 집안 대를 기어이 끊겠다 이거야? 집안에 여자 잘못 들이면 망한다고. 내 이어서 뭐 하는데? 우리 집 뭐 있어? 아님 뭐 대한민국에 볼 거 있어? 엄마도 늘 그랬잖아. 태어나는 거 정할 수 있다면 한국에서는 싫다고. 경치가 예쁘기래 아님 살기가 편하기를 하냐며. 빽빽한 도심에서 아등바등 일하러 나가는 거 보면 정 떨어진다고 했어 안 했어? 엄마도 태어나기 싫다는 한국에다가 왜 내 아이를 낳으래? 더구나 다른 사람들도 애 안 낳고 사는 사람들 널리고 널렸고 내가 애 안 낳고 이 사람이랑 살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안 낳는 거랑 못 낳는 게 같아? 나중에 사람 마음 어떻게 바뀔 줄 알고?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 줄 알아? 없어도 잘 살겠다 싶어도 나중에 그게 부러워 절절하는 게 인간이야. 그땐 늦어서 땅을 치고 후회할 거고 나한테 왜 그때 결혼 안 말렸냐고 원망이나 하겠지. 안 해. 절대로 안 해. 아이 100 아니 200을 낳아서 공짜로 키워준다고 해도 싫어. 이 사람이라서 결혼 생각한 거고 이 사람 아님 난 결혼도 안 할 거야. 알아서 해. 그렇게 결혼은 거의 남편이 불도저처럼 밀고 들어가며 진행을 했습니다. 설득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천천히 다가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였죠.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시어머니는 저를 미워하셨고 전 그걸 이해했기에 묵묵히 다 견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결혼 5년 차까지만 해도 시어머니는 제게 이혼을 종용하셨어요. 제 얼굴만 보면 그러셨죠. 너만 없으면 만사가 오케이야. 우리 집은 네가 들어온 순간부터 끝장난 거고 알아? 지금이라도 내 아들 좀 놔주면 안 되겠니? 그럼 그때는 내가 너 평생의 은인으로 생각할 테니. 어머님,
제가 앞으로 더 노력할게요. 잘할게요. 퍽이나. 잘하는 게 중요하니? 노력하는 게 중요해? 결과가 중요하지. 잘하고 노력해도 아이는 안 생기는 거잖아. 내가 아들 낳으래? 난 딸이고 아들이고 하나면 되는 욕심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 내 입장에선 아무리 골백번 생각해도 너 받아들이기 싫은 거고. 대체 왜 결혼을 해? 애를 안 낳을 거면 혼자 살면 되는 건데 왜 멀쩡한 집안 박살을 내냐고. 죄송합니다. 그놈의 죄송합니다. 진짜 미안하면 이혼을 해줘야지. 넌 덜 미안한 거야. 그리고 평생 그렇게 편안하게 등 따시고 배불리 살고 싶은 거고. 말이 좋아, 가정주부지. 너가 진짜 가정주부긴 하니? 네가 집에서 뭘 하는데? 애를 보기래. 아니 뭘 해? 애를 안 낳았으니 막말로 그냥 백수잖아. 돈 잘 버는 내 아들 등에 빨대 꽂고 편안하게 배 두들기며 사는 백수. 어머님, 저도 일을 하고 싶은데 그이가 하지 말라고 그랬던 거고요. 닥쳐! 진짜 하고 싶으면 사지를 붙들어서라도 하지. 왜 못해? 어디서 내 아들을 방패로... 하여튼 마음에 안 들어. 기생충 같은 년. 아이고 내 팔자야. 어디서 이런 게 며느리라고. 내가 전생에 나라를 팔지 않고서야. 아이고 조상님. 이런 말들은 거의 매일 듣는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단 한 번도 시어머니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의 입장이었어도 저란 존재가 달가울 리가 없었을 테니까요. 물론 힘들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거짓말이었을 겁니다. 저 역시 누구보다 아이를 간절히 원했으니까 말이에요. 그래도 힘들어하는 제 곁엔 늘 남편이 있어줬죠. 오늘 또 우리 엄마 왔다 갔어? 아우 진짜 내가 미친다. 아예 문을 열어주지 말라니까. 어떻게 문을 안 열어. 먼 곳에서 오시느라 다리도 아프셨을 텐데. 무릎 안 좋으시잖아. 당신 정신 건강도 안 좋거든. 우리 엄마 저럴 때 보면 진짜 무슨 스트레스 풀러 오는 사람처럼 보여. 1시간 걸려서 힘들게 왔으면 좀 쉬다가 갈 것이지. 가만히 있는 당신한테 그런 안 좋은 소리를 왜 늘어나? 이제 그만 포기할 때도 됐는데 정말 언제까지 저럴지. 솔직히 와서 당신한테 따지면 뭐가 달라져? 없는 애가 쑥 나와? 그리고 우리 엄마 손주 나와도 절대로 안 봐주겠다고 했던 사람이야. 근데 갑자기 왜 저렇게 급해서 안 달란 사람처럼 구냐고. 난 어머님 이해해. 이해하니까 더 죄송하고. 나도 아이 가지고 싶으니까. 그리고 당신도 아이 좋아하잖아. 아이들 웃는 것만 봐도 좋다고 하고. 좋지. 애들 너무 예쁘고 좋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고 좋은 게 있으니까 당신을 택한 거야. 난 당신이랑 결혼한 거 단 한순간도 후회해본 적 없어. 이건 죽을 때까지 그럴 거고. 고마워 여보. 아니야, 내가 더 고맙지. 그리고 진짜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따끔하게 다시 말할게. 이런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되겠다.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이라도 배신감이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믿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상황을 바로 받아들이는 게 더 힘들었고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것은 시어머니가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한층 누그러졌다는 거였죠. 제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인지 단순히 아이가 생겨 좋은 건지 그것도 아님 본인도 놀란 건진 모르겠지만 이전과는 달라진 것은 확실했습니다. 친자 확인 결과를 본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씀하시더군요. 아가, 일이 이렇게 된 걸 어쩌겠어? 우리 아들이 일부러 그랬겠니? 물론 너 속상한 거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사건 당사자는 죽어버렸고 뭐 억울해도 밝힐 방법이 없잖니. 아니야? 그렇죠. 하지만 당장 이 상황을 해결을 해야 하고 암만 해야지. 근데 나 너한테 상황 해결해라 마라 그런 일은 안 시킬 거다. 넌 걱정할 거 하나 없다 이거야. 밖에서 나온 자식 거두라는 말도 안 할 거고 가뜩이나 이 일로 놀라서 눈물만 흘리는 너한테 저 애의 존재는 지옥이라는 거 같은 여자로서 모르는 거 아니다. 그래서 내가 아들이랑 상의했고 우리 집에서 맡기로 결정했다. 어머님이요? 저 아이를요? 그래. 뭐 갓난쟁이도 아니고 내가 못 키울 건 뭐가 있어.
10살인가 9살인가 그렇다지? 11살이요. 뭐 어쨌든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넌 걱정도 마라. 우리 집이랑 너희 집이 차로 1시간이나 떨어져 있는데 마주칠 일도 없을 거고. 그럼 이건 없던 일 되는 거야? 한순간의 실수? 뭐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니. 우리 아들이 너 하자 있는 거 받아준 걸 생각해. 그리고 그건 말고도 이제까지 너 편안하게 살게 해준 것도 사실 아니니? 그런데 고작 한 번 실수로 배신이니 뭐니 그런 말로 애 속 끓이지 말았으면 한다. 우리 아들도 많이 놀랐어. 너도 알잖아. 그래도 저를 만나면서 다른 여자를 만난 건 확실하잖아요. 아이 그렇겠지. 하지만 기억이 안 난다고 하잖아. 우리 아들이 어디 그런 거짓말할 아이로 보여? 어린 나이부터 열심히 일해서 중견기업의 최연소 임원이 됐어. 그뿐이니? 대학은 얼마나 좋은 곳 나왔어? 너도 알잖아. 연세대요. 서울대 정도는 아니라도 서울서 알아주는 명문대야. 재수도 아니고 바로 한 방에 붙어 들어갔고. 우리 아들이 그런 애라고. 오로지 공부, 일밖에 모르는 바보란 말이야. 근데 여자가 대놓고 술 취한 사람 유혹했는데 그걸 남자들이 버텨? 못 버틴다. 남자란 동물이 그래.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여자 만나는 게 남자고. 그냥 육체적으로다가 기억 없으니 정신적으로는 바람 피웠다고 보기도 힘들고. 내 말이 틀려? 넌 그럼 정신적인 바람은 괜찮다고 생각하니? 그건 아니지만. 그래. 오히려 그게 더 나쁘지. 잠깐 실수라고 생각해. 솔직히 말해 이 정도로 완벽하고 좋은 사람 있니? 일이 좀 바빠서 늦게 귀가를 하는 것 말고 흠이라고는 없던 애였고. 그런데 작은 스크래치 하나 난 걸로 너무 몰아붙이지 말라는 거다. 네가 불편한 건 딱 하나. 서류에만 등록하는 정도야. 서류상으로만 너희 둘 아이로 넣는 거 그거 하나. 서류예요? 그럼 애를 버릴까? 그래야 네 속이 좀 후련하겠니? 그럼 그것도 난 찬성이다. 아니요.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일단은 그렇게 할게요. 당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남편을 다 용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만은 받아주는 게 도의적으로 옳다고 생각을 했죠. 저 역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그때 친척집을 떠돌았던 기억이 있기도 했거든요. 해서 서류로는 저희 아이로 넣어두고 시어머니가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라는 시간이 흘러 그 아이의 존재를 잊어버렸고 혼자서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있었죠. 어떨 때는 괜찮다가도 한 번씩 욱하고 차오르는 배신감 때문에 저에게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마침 시어머니의 생신이 다가오면서 저는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하게 됐던 겁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제 눈치를 살피면 남편이 이러더군요. 걱정 안 해도 돼. 엄마가 다 알아서 잘 처리했다고 하더라고. 잘 처리했다니? 뭘? 걔 말이야 걔. 걔가 뭐야? 이름 있잖아. 당신 앞에선 부르기 싫어. 그리고 당신도 힘들겠지만 나도 마찬가지야. 갑자기 나타난 애한테 부성애가 솟구치는 일도 없을 거고. 그러니까 여보, 우리 이전처럼 재밌게 살자. 어? 이만 그 아이에 대한 기억은 있고 우리끼리 좋았던 그때로 말이야. 내가 잘할게. 아이에게 미안한 일이지만 저는 남편이 선을 잘 그어주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풀어졌습니다. 아이에 대한 무심함이 꼭 저에게 하는 진심 어린 사과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막상 시댁에 가니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게 됐죠. 잘 처리했다는 말이 아이를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건지 몰랐으니까 말입니다. 저희가 식사를 하는 동안 아이가 방 안에만 내내 있었는지 화장실이 급해 뛰어나오게 되었고 거실에 있던 저와 마주친 거였죠. 놀라서 눈이 2배는 커진 아이는 당황하며 고개를 숙이고 화장실로 뛰어가더군요. 이내 그 아이가 쭈뼛거리며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시어머니는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넌 그거 하나 못 참아? 아까 다녀오라고 내가 말했지? 도대체 애미고 자식이고 참는 법을 몰라서 어쩌니. 그래, 핏줄 어디가? 내 아들 발목 붙들려고 애부터 싸지른 년의 딸년한테 내가 뭘 바래. 에휴,
오랜만에 기분 좋게 생일상 받았는데 저것 때문에 다 망쳤어. 죄송해요, 할머니. 할머니? 내가 왜 네 할머니야? 지금 누구 앞에서 할머니래? 어디서 저런 눈치 없이 덜 떨어진 게 나와서... 야, 너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 네가 멀쩡한 가정 깨트릴 뻔했어, 알아? 얼른 들어가서 나올 생각도 하지 마. 아우, 내가 저 꼴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지 원. 시어머니는 그 뒤에도 한참을 그 아이 욕을 하셨습니다. 마치 저 들으라고 하는 것처럼 일부러 더 과장하는 것 같기도 했죠. 식사 예절이 없다는 둥, 젓가락질도 제대로 못해 가정교육 수준이 보인다는 둥, 애가 음침하고 이상한 성격이라고까지 하시더군요. 남편도 군말 없이 그 상황을 덤덤하게 생각하는 듯 했지만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머리가 하얗게 질렸죠. 아무리 그 아이의 존재가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아직 11살 아이였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친척집을 전전했던 나이가 15살이었는데 그보다 더 어린 아이였고요. 15살인 저도 눈칫밥을 먹는 게 힘들었는데 11살이라면 오죽할까 싶어서 울컥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심해? 뭐가 심해? 주아 고작 11살인데 예의고 뭐고 가르쳐 주시면 되잖아요. 무엇보다 저렇게 가두는 거 학대거든요? 제가 여기서 음식 준비 시작한 게 4시간도 더 전인데 그럼 4시간을 저기서 있었던 거고 점심도 굶었다는 뜻이잖아요. 한두 끼 굶는다고 사람 죽어? 일부러 1일 1식 하는 사람도 있어. 건강을 위해서 내내 쫄쫄 굶다가 겨우 한 끼 먹는 사람이 수두룩하단 말이야. 고작 한 끼 가지고 뭘 그리 대수니? 그리고 나 그건 불쾌하다.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널 위해서 그런 건데 그걸로 학대라니? 저를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 알지만 제가 바라지 않아요. 시어머니는 기가 찬지 헛웃음을 흘리셨죠. 아이고, 내가 기가 차서 성인군자 나셨어. 성인군자. 내가 너 요즘 오냐오냐 하니까 기어오르니? 너 좋으라고 이렇게 해줬으면 고맙다 감사하다 말 나와도 모자란데 지금 누가 누굴 가르쳐? 그리고 제 고아원 안 보내고 걷어준 게 왜 학대야? 말이 나왔으니 너는 저 어린 것 거두기 싫어서 배신이니 뭐니 눈물바람 흘리면서 내 아들 못 잡아먹어 안달 아니었니? 애가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닌데 세상 무너진 것처럼 운 게 너야. 그럼 내가 나쁜 년이니까 네가 나쁜 년이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라. 며느리 눈치 보는 이런 시엠이 어딨나? 그래도 아닌 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맡아주기로 하셨다면 잘해주셔야죠. 애도 다 알아요. 어머님이 그렇게 욕하시고 안 좋은 말하는 거 다 듣는다고요. 나라고 어떤 년 핏줄인지도 모를 애 손녀로 바로 받아들이기가 쉬운 줄 아니? 음침하게 생겨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는 애가 정이 갈 것 같아? 나도 괴롭고 나도 힘들다 이거야. 말년에 내 팔자가 왜 이렇게 더럽게 꼬였는지. 며느리라고 하나 있는 건 하자 있어 애 못 낳고 어디서 뒤진 골빈년은 우리 아들 앞길 막아서니 나도 답답해 미치겠다고. 어머님 골빈 그런 말씀도 하지 마시고요. 그래 그렇게 잘나고 대단한 네가 나한테 그런 말할 자격은 있어? 적어도 나한테 애 양육법에 대해서 뭐라고 할 거면 네가 키우면 되겠네. 뭐 키울래? 그럼 내가 잘못했다고 하마. 저는 그 짧은 순간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이내 결심을 했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키우죠. 제가 맡아서 전적으로 키우겠다고요. 반은 오기였어요. 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진심이었죠. 솔직히 이전에 저는 시어머니가 하도 손주 이야기를 하셔서 아이를 잘 키우실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매번 자랑하는 울 아들 이야기만 들어도 저보단 훨씬 잘 키울 거라고 말이죠. 또 제 앞에서는 그렇게 해도 뒤에서는 어느 정도 오냐오냐 해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저와 그 아이가 눈이 마주친 순간 저는 바로 깨달았죠. 긴장감과 불안함에 주눅이 든 바로 그 눈 말입니다. 그 눈은 결탄코 사랑받은 아이가 가질 수 있는 눈빛이 아니었고 이전에 저와 너무 닮아 있었죠. 그래서 마음이 더 갔고 밖에서 나온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시어머니보단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결심했던 겁니다.
그렇게 저는 그날 아이의 손을 이끌고 저희 집으로 데리고 오게 됐어요. 물론 남편은 그 자체를 몹시 걱정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보자. 엄마한테 잘 말해보면 당신 자식이야. 근데 그런 취급을 받고 있는데 뭘 더 잘 말을 해? 애가 가엾지 않아? 애보다 난 당신이 더 중요하니까. 인생에는 늘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 난 저 아이보다 당신이랑 앞으로 살아갈 결혼 생활이 더 중요해. 계속 눈에 보이면 당신 지금처럼 나한테 거리 둘고 뻔하잖아.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주아 볼 때마다 내가 바람 피웠다는 게 당신 가슴을 찔러댈 테고. 당연히 나도 마음 안 좋아. 엄마가 그렇게 하는 것도 이해 불가고. 하지만 난 당신의 용서가 먼저라고 생각해. 우리 결혼 생활을 이전처럼 돌리는 게 우선이라고. 그러니까 돌려보내자. 지금도 이렇게 숨 막히는데 고작 한 번 실수로 우리 거의 이혼까지 갈 뻔했잖아. 당신은 밤새 울고 난 매일 용서 구하겠다고 빌고. 이게 사람 할 짓이야? 그럼 용서한다면? 그럼 주아 당신도 받아줄 거야? 남편은 제 발언에 놀랐는지 말을 더듬었습니다. 진심이야? 그 말 진심 맞아? 그냥 해본 거 아니고? 진심이야. 나 당신 용서할 거야. 실수라는 것도 받아줄게. 기억 안 난다는 말도 믿을 거고. 그러니까 주아한테 그러지 마. 좋은 아빠 되줘. 날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제 말에 남편은 제 손을 잡더군요. 알았어. 하지만 언제라도 힘들면 말해. 나도 최선을 다해 볼 테니까.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주아를 봐도 그 아이가 밉지는 않다는 거였습니다. 처음 쪽지 한 장 달랑 들고 왔을 때는 너무 놀라서 그 아이를 보는 게 힘들었지만 막상 진짜 마주하니 그저 어린 아이라는 생각만 들었죠. 일단 너무 말라서 식사를 챙겨주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더 흘러 하나씩 필요한 것들을 사기 위해 함께 나가기도 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그 부분이 익숙해지니 편해졌고 어느 순간부터 아이는 제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매번 눈치를 보더니 어느 순간부터 배고프다는 말도 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제게 바로바로 말하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 뒤에는 차츰 친모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고요. 교통사고? 그럼 의식이 잠깐 돌아왔다 그렇게 가신 거야? 네.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폐를 크게 다쳤다고 들었어요. 무슨 합병증까지 와서. 죄송해요. 괜히 이런 말하면 아줌마가 힘드실 텐데. 아니야. 우리 아버지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물론 너무 갑작스러워서 난 유언도 못 들었고 아무 준비 없는 상태로 그렇게 가셨거든. 주아야, 눈치 보지 마. 넌 아무 잘못 없어. 넌 그냥 너야. 다른 누군가의 딸, 손주이기 전에 너. 그러지 말고 우리 납골당 한번 갈까? 정말요? 진짜로 가도 괜찮아요? 그럼. 난 언젠가는 주아 엄마한테 인사는 드려야지 하고 생각은 했었어. 오히려 너무 늦게 말 꺼냈어. 내가 미안해. 너도 많이 답답했을 텐데. 보통 납골당이 워낙 외진 곳에 있어서 어린아이 혼자 가기 힘들잖아. 앞으로는 아줌마랑 같이 가자. 언제든 말만 해. 알았지? 감사합니다. 진짜로 너무 고마워요. 주아와 가까워지게 된 것은 아마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공통점이 시작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납골당이 오가면서 좀 더 많이 친해질 수 있었죠. 어떤 꽃을 사갈지 또 어떤 이야기를 해줄지 생각하다 보니 이전보다 주고받는 대화도 길어졌고요. 그런데 문제는 주아가 남편과는 도통 친해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남편도 노력한다고 살갑게 다가가긴 했는데 유일한 핏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해했거든요. 오히려 옆집에 살고 있는 아저씨에게 더 친절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억지로 친해지라고 등을 떠밀진 않았어요. 시간이 흐르면 다 해결될 문제로 판단했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저는 장작 3년을 주아를 제 친딸처럼 생각하고 키웠어요. 더구나 남편의 과거도 다 받아들이고 용서했죠. 그렇게 약간은 어설프긴 해도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주아와 함께 영화를 보고 있는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남편이 한 여자와 영화를 보고 있는 걸 발견했던 거였죠. 출장이라며 짐까지 다 싸고 이틀 전에 나갔기에 저는 바람이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로 남편에게 향했고 남편은 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나왔고 주아는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걷지 못하는 저를 부축까지 해줬죠. 그날 저녁 남편은 집으로 돌아와 제게 말했어요. 오해야. 진짜로 오해라고. 그때 영화를 보고 있었던 건 하도 직원이 부탁을 해서. 또 오해? 또 오해라고? 저번엔 실수고 이번엔 오해? 출장 간다며. 일주일은 걸릴 거라며. 그래놓고 오해? 어쩜 사람이 그렇게 뻔뻔해? 거짓말도 성의가 있어야지. 출장이 빨리 끝났어. 그게 다야. 나도 바로 오려고 했고. 당신이 뭐 알아? 회사 돌아가는 사정을 당신이 나보다 더 잘 아냐고. 막말로 내가 그 여자랑 뭘 했어? 끌어안고 있기로 했어. 입을 맞추고 있었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영화 본 거. 그걸로 사람을 이렇게 잡아? 그래? 그럼 나 회사에 전화해봐? 그럼 확실히 지겠네? 제가 전화까지 하려는 신용을 하자 남편은 결국 이실직고를 하더군요. 잠깐! 그래, 잠깐 관심 가서 영화 봤어. 왜? 뭐? 관심?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미쳤어? 지겨워. 당신도 적당히 해. 밖에서 나온 자식도 받아줬으면서 여자랑 영화 하나 본 걸로 그렇게까지 해야 해? 내 능력의 학벌에 나 좋다는 여자가 들러붙는데 어쩌라고? 나라고 뭐 그러고 싶어 그래? 영화 좀 보여달라고 난리를 부려서 그냥 같이 간 게 죄야? 당신 나랑 결혼했어. 그거 잊었니? 유부남이라고 당신. 오히려 요즘 어린애들은 그런 걸 좋아해. 가볍게 만나고 자기한테 결혼해달라고 질척거리지 않을 남자한테 관심 간다 하더라. 당돌하게 영화 보자 밥 먹자 하길래 나도 좋게 거절했었어. 그런데도 하도 끈질겨서 한 번 본 거라고. 일주일간 출장 간다고 했잖아. 고작 영화 한 번이 일주일이 필요해? 근데 그게 바람이 아니라는 거야? 우길 걸 우겨! 남편은 본인이 생각해도 억지고 핑계라는 걸 아닌지 한숨을 푹 쉬었죠. 그래, 앞뒤가 이상하긴 하지. 나도 인정해. 근데 뭐?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 이혼할 거야. 당신이란 인간 더는 못 믿어. 이혼할 거라고. 참나, 이게 이혼 사유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 이제까지 오냐오냐 참고 있던 건 모르고 막말로 내가 걔랑 뒹구는 거 봤어? 영화 본 걸로 이혼? 너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녀? 세상 사람 자꾸 물어봐라. 영화 한 편 본 걸로 바람 운운하는 여자가 있는지. 너 그거 병이야, 병. 의부증. 나야말로 그거 걸고 넘어지면 내가 아니라 당신이 이혼당해. 알아? 저는 너무 서러워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도 악을 쓰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래? 어떻게? 그래, 좋아. 그렇게 발뺌하고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면 나도 방법 있어. 당신 회사에 이거 다 알릴 거야. 당신 행실이 어떤 인간인지 다. 제 말에 남편은 씩 웃었죠. 말해, 얼마든지. 야, 내가 공기업 다녀? 대기업 다녀? 아니야. 다른 회사는 개인 사생활, 품위 어쩌면서 계집들 징징거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진 모르지만 우리 회사는 아니거든? 내 주변에 첩 애인 데리고 사는 영감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설령 자기 딸만한 나이에 새파란 여자애 끼고 살아서 문제 일으켜도 신경 안 쓰는 회사는 뭘 해도 신경 하나도 안 써. 일만 잘하면 끝이니까. 나 당연히 일 잘하고. 그러니까 말하라고. 그것도 협박이라고. 에이.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그러게 적당히 하라고 했지. 하자 있는 거 받아주고 어느 정도 비비도 맞춰줬는데 왜 그렇게 까다롭게 굴어? 그럼 평생 너만 끼고 살까?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이제 나이 40 넘어서 질투하는 거 추해. 어릴 때야 귀엽기라도 하고 예쁘기라도 하지. 지금 이러면 그냥 추한 아줌마가 될 뿐이라는 거 모르냐? 그냥 대충 넘겨. 지랄하지 말고. 지랄? 이제 욕까지 하니?
당신 솔직히 말해봐. 그전에도 실수 아니었지? 그 문제 다 끝난 거 아니야? 용서했고 네가 주아 키웠고. 왜? 이게 안 되니까 그 문제로 이번에 또다시 걸고 넘어지시겠다? 아니, 이제 주아 가지고 그런 짓 안 해. 내 딸이니까. 내 딸? 웃긴다 진짜. 진짜 딸도 아니면서. 그래, 솔직히 인정할게. 실수 아니었어. 꺼진 물도 다시 보자는 것처럼 헤어진 여자랑도 한 번은 다시 본다는 게 내 철칙이야. 비교해보고 누가 좋을지 선택을 하는 게 왜 나빠? 인생은 한 번이니 신중해야지. 됐냐? 뭐 이제 좀 속이 후련해? 근데 나도 그년이 애새끼 가진 건 진짜 몰랐어. 알았으면 진작 내 선에서 처리했을 거니까. 다 말했으니까 우리 앞으로는 좀 서로 터치하지 말자. 진짜 미쳤구나. 이혼해. 이럴 거면 왜 나랑 살아? 편안하게 그냥 살면 되는 거잖아. 미쳤어? 결혼 10년 하고 이혼하면 나만 손해야. 솔직히 내 재산 반 갈라주기 싫고. 그러니 내가 다 쓰고 죽을 때까지 너랑 이혼 못해. 너도 하자 있고 나도 하자 있고 그걸로 땡. 우리 서로 그렇게 살자고. 내가 대신 너 안 굶기고 생활비도 주잖아. 그거면 충분히 좋은 조건 아니야? 차라리 가정부로 여기서 일한다고 생각해. 사랑 그런 거 기대 말고 적당한 선 지키면서 동거하는 거라고 생각하라고. 남편의 소름 끼치는 태도에 저는 이혼을 마음먹었습니다. 충격을 덜어내고 난 뒤에는 남편의 뒤를 밟기도 했죠.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거였어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서 그런지 제가 자신의 뒤를 밟고 있다는 걸 이미 다 아는 눈치였습니다. 마치 사람을 약이라도 올리는 것처럼 제가 있는 쪽을 보면서 손을 흔들기도 했거든요. 그럴수록 저는 더 이혼이 간절해졌고 더없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아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아줌마,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병원이라도 갈래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나 괜찮아. 근데 또 아줌마야? 우리 전에 약속했잖아. 엄마라고 부르기로. 내가 주아 진짜 엄마 되어주겠다고 약속했고. 계속 그럴 거야? 나 서운해?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죠. 엄마, 지금 고민하는 거 아빠 때문에 그러죠? 계속 이혼 안 해주겠다고 그래요? 근데 엄만 진짜 이혼하고 싶은 거 맞아요? 사실 이전부터 힘들었었어. 그래도 남편 하나 믿고 지금까지 시어머니 구박 견디며 살았고. 너도 조금은 알잖아, 어머님 성격. 근데 남편이 저런 본성을 숨겼다는데 더 살아 뭐 하겠어. 이혼하고 너랑 같이 그냥 속 편하게 살고 싶어. 너도 엄마 따라갈 거지? 네? 물론 저도 그러고 싶은데. 주아가 또 제 눈치를 보는 것 같아서 저는 머리를 헝클어뜨리며 웃었죠. 싫다고 하지 마. 억지로라도 내가 데리고 갈 거니까. 너한테도 이런 모습 보이기 싫어서 얼른 이혼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쉽지가 않네. 증거가 전혀 없으니 그때 사진이라도 찍어둘걸. 아니지, 영화 본 걸로 이혼하긴 그렇겠지? 진짜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다. 엄마, 저 때문에 이혼한다고 하면 간단하잖아요. 이혼 사유 안 될까요? 이미 내가 널 딸로 키우는데 이제 와? 그리고 너한테 상처 주기 싫어. 넌 그냥 내 딸이야. 무엇보다 너 때문에 이혼했다는 건 거짓말이잖아. 공개가 되지 않는 사유라고 해도 억지로 그걸로 이야기 지어내서 이혼하기 싫다. 엄마는 무조건 새로운 증거 찾을 거야. 엄마, 실은 저한테 좋은 방법이 있어요. 저희 친엄마가 남겨준 게 있거든요. 뭘 남겨줘? 그게 무슨 말이니? 실은 친엄마가 아빠의 비밀을 하나 알려줬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저한테 협박할 수 있다는 수단으로 쓰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까지 말 못했어요. 너희 친엄마가 너한테 아빠를 협박하라고 했다고? 네, 저희 친엄마는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다 알고 있었거든요. 주아는 자신의 친모에게 들은 이야기를 제게 해줬습니다. 그 여자 역시 남편과는 꽤 오래 만난 사람이라고 했어요. 진심으로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사이도 좋았으나 딱 한 가지 맞지 않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아이를 가지는 부분이었죠.
여자는 아이를 가지고 싶어 했고 제 남편은 그 반대였다고 하더군요. 제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아이라면 질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둘은 결혼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헤어지게 된 거라고 했죠. 그 다음에 바로 저를 만나게 된 거였고 저를 만나면서도 종종 그 사람과 밀회를 이어갔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주화가 생겼고 여자는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제 남편과 연락을 끊었답니다. 저희 엄마가 이야기하기로는 아이를 가진 걸 알았다면 계단에서 떠밀었을지도 모를 인간이라고 했어요. 그리곤 제게 미안하다면서 친인척 하나 없어 그런 인간한테 가게 해서 미안하다고, 정 힘들면 협박이라도 해라 그렇게라도 하라고 저한테 비밀을 알려준 거고요. 내 남편에 대해서 난 정말 몰랐구나. 날 감쪽같이 속였어. 나랑 결혼한 이유도 내가 아이를 못 가지는 여자였기 때문이었던 거고. 아니 도대체 왜 엄마 말론 무언가를 책임지고 싶지 않아 한다고 했어요. 아이라는 존재가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인간이라고. 그래서 저 아빠가 무서웠어요. 저를 계단에 떠밀 것 같고 실제로 절 보는 눈빛도 무서웠고요. 저 아줌마, 아니 엄마 아니었으면 여기서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그런 말을 하며 쓸쓸한 눈빛을 한 아이를 끌어안아 줬죠. 아무리 유언이라고 하지만 그 어린아이가 듣기엔 너무나 무거운 말들이었습니다. 애초에 들어서도 들을 필요도 없는 말을 가슴에 담고 있었다니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죠. 그런데 딸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가 우리 친엄마는 못 지켰지만 엄마는 지킬 거예요. 이번엔 반드시. 아빠 비밀은 학력 위조예요. 우리 그걸로 이혼도 하고 돈도 받아요. 학력 위조? 그게 무슨 말이야? 할머니가 늘 자랑하던 그 연세대 가짜라고요. 우리 엄마가 아빠가 학력 위조해서 취업한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고 나고 몇 번 죽을 고비 넘겼던 엄마가 뒷조사를 했는데 그 회사에 아직도 다닌다고 하니까 그걸로 협박하라고 했고요. 그게 진짜니? 정말 그래? 네, 서류 위조해서 들어갔다고. 회사에 그거 말하면 바로 잘리잖아요. 저 뉴스에서 학력 위조 문제로 난리 난 거 봤어요. 그거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라고 들었고요. 맞죠? 그래, 정말 그럴 거야. 그거면 충분히 이혼할 수 있겠어. 저는 바로 그날 남편에게 그 비밀을 말하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전과 다름없이 발뺌을 하더니 회사에 연락을 해서 제대로 알아봐도 되겠냐는 말에 꼬리를 내렸죠. 결국 남편은 이혼을 하는 것에 동의를 했습니다. 함께 산 세월이 있으니 당연히 재산의 절반을 내어놓겠다고 했고요. 하지만 딸이 끼어들어서 저 대신에 말을 했습니다. 재산 분할이야 당연한 거고 위자료도 따로 주셔야죠. 어린애가 어딜 어린이 말하는데 끼어? 저리 안 꺼져? 제가 학력 위조한 증거 가지고 있어요, 아빠. 그러니까 저도 낄 자격 충분하죠, 아빠. 아빠 듣기 싫어 죽겠네. 알았으니까 입 다물어. 아빠 소리 좀 하지 말고. 싫어하니까 더 하는 거거든요, 아빠? 적어도 2장은 주세요. 위자료로. 솔직히 아빠가 아이 가지는 거 싫어하면서 엄마 애 못 가진다고 할머니가 좀 구박했어요? 그러니까 주시라고요. 정신적, 육체적 싹 다 해서 큰 거 2장이요. 싫다면 내가 왜? 가뜩이나 이혼하기 싫은데 뭐하러? 그럼 제가 말하는 수도 있어요. 못할 것 같아요? 저 엄마 딸이지만 아빠 딸이기도 해요. 임원이라는 위치도 있고 사생활에 관대한 회사라고 해도 학력 위조는 다를 텐데요. 그거 범죄잖아요. 자칫하면 고소도 당할 수 있고. 남편의 얼굴은 그야말로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죠. 그럼에도 딸은 굽히지 않았고 결국 남편은 인상을 쓰면서도 결국 굽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았어. 큰 거 2장이면 2천 주면 되잖아. 준다고 줘. 됐냐? 어머 2천이요? 그거 받으려고 협박하겠어요? 2억이요. 2억은 주셔야죠. 아님 저 일러요. 이 미친년이. 남편은 때릴 것처럼 주먹을 쥐었고 저는 바로 아이를 감쌌지만 아이는 그런 제 팔을 뿌리치고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때려요. 폭행으로도 넣어버릴 테니까. 아동학대까지 싹 다 걸어서. 아우 이걸 그냥 미친. 그래 그까짓 거 준다. 하지만 둘 다 명심해. 2번은 없어.
만약 이 일로 또 한 번 협박하면 그땐 너네 내가 죽일 거야. 못할 것 같아? 싹 다 불질러서 다 태워 죽일 거라고, 알았냐? 망할 꽃뱀 같은 년들. 저는 손을 덜덜 떨고 있었지만 딸은 그런 제 손을 꽉 잡아줬어요. 결국 얼마 안가 이혼 절차가 진행됐죠. 그 과정에 이혼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시어머니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하루는 제가 딸과 함께 짐을 챙기고 있을 때 저희 집으로 뛰어들어와 제 머리채를 잡고 뜯기 시작했죠. 딸은 그런 시어머니의 머리를 몇 대나 때리며 절 보호했고요. 시어머니도 어린애에게 맞고 놀랐는지 입술을 파르르 떨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년이 지금 누굴 때려? 감히 날 때려? 너 지금 누구 편 들어? 난 이 할미야, 할미! 언젠 그 소리 듣기 싫다면서요. 우리 엄마 때리니까 저도 때렸어요. 왜요? 독한 년, 못된 년, 지혜미 닮아서 아주 천박하기 짝이 없는 년. 그런 할머니는 아빠랑 똑같아요. 근데 할머니 그거 아세요? 아빠는 자기 친자식도 싫어하는 인간이라는 거. 제가 뱃속에 있을 때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었던 게 아빠죠. 아이가 싫어서? 단순히 아이를 안 좋아해서? 아니요. 자기가 책임져야 할 뭔가가 있는 게 죽어도 싫어서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지금? 할머니가 지금보다 더 늙고 병들면 부모라고 해도 책임지기 싫어질 인간이란 뜻이죠. 즉 계단에서 밀어서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 바로 할머니 아들이라고요. 그러니 부디 조심하세요. 아픈 거 있으면 꼭꼭 숨기시고 노후는 혼자서 준비하셔야 할걸요? 이 망할 년이 어디서 그런 말 같지도 않은... 그래, 이게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시어머니는 제 딸의 머리채도 잡으려고 했지만 그땐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본능적으로 제 딸을 위해서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죠. 늘 시어머니 입장에서 이해하고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던 세월이 10년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닌 제 딸의 엄마였던 겁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본전도 건지지 못하고 저와 딸에게 머리털을 뜯겼고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가야 했죠. 남겨진 저와 딸은 서로 엉망이 된 꼴을 보며 배를 잡고 웃었고요. 우린 서로를 위해 싸워주며 한층 더 가까워진 거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혼 숙려 기간이 끝나고 이혼이 확정되던 날, 남편은 마지막 저주를 퍼부었죠. 어디 한번 잘 살아봐. 서로 애미애비 뒤진 것들끼리 합이 잘 맞는 것 같으니까. 난 어리고 예쁜 여자 만날 거야. 차라리 잘 됐다 싶다. 너 같은 늑다리도 슬슬 질리던 참이었으니. 당신은 안 늙어? 당신 나보다 나이 더 많잖아. 당신은 내일 모레 50이야, 50. 여자나 나이 따지고 외모 따지지 남자는 다르거든. 난 능력이 있어. 학벌도 있고. 얼마든 더 어린 여자랑 만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매력 있단 말이야. 그래. 근데 양심껏 학벌은 이제 좀 빼. 거짓말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 그게 진짜라고 착각하는 모양이네. 참 한심하고 불쌍해. 뭐? 한심? 이게 뚫린 입이라고. 아, 됐다. 생각해보면 돈 아깝지도 않아. 애 못 낳아서 밖에서 나온 자식 거두는 불쌍하고 가여운 거지 같은 년한테 적선했다고 칠 거니까. 혹여나 내 앞에 나타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 내가 그간 줬던 편안함, 안정적인 가정 모두 당신이 스스로 걷어찬 거니까 날 원망하지 말라는 뜻이야. 그래? 근데 내가 걷어찬 건 편안하고 안정적인 가정이 아니라 더러운 불륜 저지르는 남편이었어. 거기에 덤으로 자기 아들이 세상 최고인 줄 알고 막말하는 시어머니랑 거기도 확 걷어차고 싶은 거 내가 참고 넘기는 거니까 오히려 고마워해야지. 하! 그런 농담하는 걸 보니 아주 여유만만이네. 이봐요. 아줌마. 인생은 현실이야. 이게 복수라고 생각해? 아니, 절대로. 스스로 돈 버는 게 쉬운 줄 알아? 참 걱정이다. 내 재산 절반에 2억 받았다고 해도 애새끼까지 달고 그 돈으로 집 구하면 땡일 텐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감은 오냐? 넌 이제 끝났어.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내 앞에서 빌어도 용서 안 해.
내 걱정은 말고 당신이나 똑바로 살아. 참고로 난 걱정 아니야. 아무리 쓰레기 같아도 내 딸 친부라서 경고하는 거야. 애 인생이 조금이라도 걸림돌 되지 말라는 뜻이고. 그게 남편과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 뒤에 이곳 인천으로 이사를 와서 딸과 새 출발을 하게 된 거였죠. 재산 분할 받은 것과 위자료로 집을 구했고 얼마 뒤에 정수기 관리하는 업체에 취직도 했습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라 어렵긴 해도 제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게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제 딸 주아가 공부를 굉장히 잘해서 더 바랄 것도 없었죠. 그런데 바로 일주일 전 주아가 제게 한 가지 소식을 알려주더군요. 아빠 지금 막노동하고 있어요. 알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야 사람 시켜서 매달 한 번씩 조사했으니까 알죠. 할머니도 집에서 쫓겨났고 두 사람 엄청 작은 집에서 월세로 산다고 해요. 사업하다 완전 망한 모양이더라고요. 대출까지 끌어서 살다가 결국 최근에 개인 회생까지 했다고 들었고요. 뭐? 매달 사람을 시켜? 그럼 거의 2년 가까이 그랬다는 거잖아. 너 돈이 어디서 나서? 엄마 돌아가실 때 저한테 돈 남기셨거든요. 보험금도. 주아야, 도대체 너... 실은 엄마, 제가 학력 위조한 거 회사에 다 말했어요. 우리 이사하고 나서 바로. 그래서 아빠 바로 잘렸다는 소식도 들었죠. 회사에서 고소 안 하고 쉬쉬하고 넘어간 게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망했으니 됐죠. 엄마는 용서했을지 몰라도 저는 아니거든요. 2억? 그걸론 복수라고 할 수 없거든요. 주아야, 진짜 어쩌려고 그래? 혹시나 그 인간이 찾아오면 어쩌려고... 진짜 불이라도 지르면... 엄마랑 같이 있으니 하나도 안 무서워요. 물론 말 안 하고 일 버린 건 죄송해요. 근데 저는 엄마 아프게 한 사람이 잘 사는 거 싫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엄마는 내가 꼭 지킨다고. 무엇보다 다른 피해자들도 만들기 싫고요. 그런 사람은 또 결혼하거나 여자 만나면 안 될 인간이잖아요. 그래, 뭐 어차피 벌어진 일 어쩌겠니. 그걸로 맘 편해졌으면 됐어. 잘했다. 딸의 갑작스러운 복수 때문에 걱정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일이니까 말이죠. 하지만 무엇보다 절 믿어주고 의지해준 딸이 있어서 더 이상 두렵진 않아요. 또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딸을 지킬 거고 딸 역시 저를 지켜줄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를 위해 복수를 대신해줬다니 한편으론 속도 후련하네요. 딸의 말처럼 잘 살아서는 안 될 인간인 건 확실하니까 말입니다. 그래도 저는 딸에게 앞으로는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우리끼리 잘 살자고 했어요. 사랑으로 가득 채워도 모자랄 딸의 마음에 더는 미움이란 감정이 남아있지 않길 바라기 때문이죠. 대신 앞으로 남은 시간 우린 서로를 보듬으며 따뜻한 추억을 쌓아가려 합니다. 아마 이제 진짜 우리 주아의 엄마가 된 거겠죠? 부디 저희 모녀 응원 많이 해주시고 제 진심을 담아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